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알라베스 대 세비야. 자, 일단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저희가 훨씬 좀 알라베스에 비해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에스파뇰 상대로 원정에서 지며 이제 좀 연승 흐름이 이제 끊겼습니다. 네, 좀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좀 난타전 끝에 좀 3대2 패배를 당한 그런 알라베스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으면서 이제 시즌 좀 초반부터 이제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네. 자, 그래도 이제 뭐 직전 경기 이제 헤타페 상대로 홈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이제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리고 좀 현재 좀 세비야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뭐 알라베스가 이제 좀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좀 플레이하는 그걸 좀 세비야가 이제 좀 더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팀 다 좀 최근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좀 편이다 보니까 이 경기가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알라베스가 이제 좀 생각보다 좀 전지성이 좋고, 그리고 뭐 세비야도 뭐 전지성이 좀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알라베스의 좀 최근 경기력이 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세비야 상대로 이제 전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세비야가 알라베스 상대로 좀 3연패를 거둘 거라는 좀 생각은 잘 안 들고, 그리고 이제 세비야가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크다고 해도 여전히 뭐 알라베스보다는 좀 전력이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어느 정도 염두는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패배를 하며 이제 흐름이 좀 꺾인 데 반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반등할 기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흐름이 좀 전환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세비야가 원정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좀 할 말 없는 경기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는 뭐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여기는 알라베스 뭐 정배보다는 저는 세비야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세비야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배당 대비 봤을 때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비야 프랜스의 2.5준 오바,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대 마인츠. 자, 일단 아우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수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아우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짱크트 파울리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좀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했고, 이제 뭐 반면에 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홈에서 브레멘 상대로 지면서 아직 좀 첫 승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두 팀 다 좀 초반부터 이제 좀 승이 없던 상황인데,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좀 승리를 하면서 마인츠보다는 더 빨리 이제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하게 되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이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라인을 올려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인츠 역시 이제 뭐 라인이 이제 좀 올라간 팀들 좀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라인을 어느 정도 올려서 좀 공격한다고 좀 이제 본다고 하면은 마인츠 역시 좀 충분히 좀 좋은 기회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 경기 역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좀 롱볼 비중이 좀 높고, 그리고 전진성이 좀 떨어지는 마인츠보다는 아우크스부르크가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지금 2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이제 홈 공격도 좀 물이 올랐기 때문에 좀 득점력에서의 기대치도 그래도 마인츠보다는 더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뭐 아우크스부르크가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공격적인 좀 차이와 더불어 이제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이런 좀 뭐 경기력 차이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홈 이점이 있는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더 뭐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아우크스부르크 승부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아리 대 엠폴리. 자, 양팀 다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칼리아리가 뭐 현재 좀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나폴리 상대로는 홈에서 좀 4대0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공격 전개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그런 좀 칼리아리긴 하지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더 아까 좀 많이 좀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나폴리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좀 경기에서도 이제 저조한 골 결정력으로 인해 좀 득점력은 많이 좀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공격 흐름은 그다지 좀 좋지 못한 거죠, 칼리아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로마 상대로 원정에서 이기거나, 그리고 이제 볼로냐, 이제 유벤투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계속해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좀 초반부터 일정이 좀 굉장히 좀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런 약간 좋지 않은 일정에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강팀 상대로 좀 선전하고 있는 그런 현재 좀 엠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홈이다 보니까 뭐 칼리아리가 좀 더 뭐 라인을 올려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한 번에 좀 역습으로 좀 찔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어느 정도 좀 라인을 내리다가 좀 한 번에 좀 역습을 통해서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칼리아리가 좀 더 공격에서 적극성을 좀 드러낼 수 있고, 우리 엠폴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습 전개가 좋다 보니까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다만 근데 지금 칼리아리가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이제 골 결정력이 지금 많이 좀 떨어질 뿐더러, 그리고 엠폴리의 좀 수비가 최근에 좀 견고하기 때문에 칼리아리가 좀 엠폴리의 수비를 좀 쉽게 뚫는다고 좀 단정 짓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오히려 이제 또 칼리아리가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되려 이제 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 경기가 뭐 칼리아리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좀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 같다라고 좀 말을 하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엠폴리 흐름으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칼리아리가 뭐 확실히 뭐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뭐 어려운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자, 아무튼 뭐 이제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강팀들 상대로 비비며 지금 뭐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반면,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 흐름적인 부분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엠폴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엠폴리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분석되어 봤을 때 엠폴리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죄송합니다. 엠폴리 프랜스. 그래서 엠폴리 프랜스의 2.5 기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로나 대 토리노. 자, 일단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 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베로나가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그다지 뭐 흐름은 좋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좀 득점력은 괜찮은 편이지만 유효슈팅을 잘 만들지 못해 생각보다 득점 기회는 좀 적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베로나의 이제 이번 시즌 좀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 뭐 유효슈팅이 뭐 5개를 넘는 경기가 좀 없을 정도로 이제 득점 기회 창출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확실히 좀 공격 사이클이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뭐 골 결정력이 이제 안 좋은 좀 시기에는 득점력이 좀 확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제 최근에는 뭐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런 골 결정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좀 베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리그 첫 경기부터 좋은 공격력을 보이며 이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 레체 상대로 홈에서 유효슈팅을 하나도 못 만들며 이제 최악의 공격력을 보였고, 오히려 이제 레츠가 위협적인 기회를 많이 만들며 이제 경기를 좀 주도했습니다. 자, 그만큼 뭐 확실히 좀 공격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그런 직전 경기의 토리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력 또한 이제 좀 많이 좀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그리고 이제 그 뭐 직전 뭐 레체전은 오히려 이제 무승부로 끝난 게 레체 입장에서 좀 아쉬웠을 정도로 확실히 좀 이제 좀 충격적인 좀 경기 내용을 좀 보인 그런 좀 토리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토리노의 그런 좀 직전 경기에서 확 떨어진 그런 좀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공격 사이클이 좀 주춤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베로나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양 팀 다 약간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토리노가 좀 베로나 상대로 이제 6년 넘게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최악의 경기력을 좀 고려하면은 지금 뭐 토리노가 확실히 좀 믿음이 좀 떨어진 게 사실이고, 게다가 이제 홈이 아닌 좀 원정에서의 토리노는 언제든 좀 삽질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뭐 베로나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뭐 전혀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분들 다 이제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베로나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나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도전 보도록 하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로나 프랜스 이제 고배당 무승부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그왕 경기 니스 대 생테티엔. 자, 일단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2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일단 뭐 여전히 지금 뭐 모피가 이제 좀 결장 중이고, 이제 그 외에도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있는 그런 좀 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지금 2명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수비가 많이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실점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풀어간 경기가 이제 이번 시즌에 잘 없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일단 뭐 지난 시즌 좀 초반에는 리그왕 내에서 가장 좀 수비가 좋은 팀으로 평가받던 그런 좀 니스였지만 이제 1년 만에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해진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수비 밸런스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무너진 그런 현재 좀 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승격 이후 이제 득점 없이 계속 연패를 거두며 하락세를 탔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릴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좀 연패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할 만한 그런 좀 요소를 좀 만든 그런 좀 이제 생테티엔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연패를 끄는 생테티엔이라고 해도 이제 여전히 지금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생테티엔이 원정에서는 더더욱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지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롱볼이나 크로스 위주로 이제 좀 전개를 하다 보니 대체적으로 좀 공격이 좀 단조로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 좀 생테티엔의 공격 패턴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공격에서 기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아무리 지금 수비 밸런스가 안 좋은 니스라고 해도 이번 경기에서는 보다 더 좀 수비에서 여유로울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좀 지난 경기들에 비해 더 좀 수비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니스가 뭐 여전히 좀 수비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뭐 니스의 좀 수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원정에서 생테티엔의 공격 전개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더 좀 고려해서 좀 니스가 좀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뭐 현재 지금 뭐 공격 전개는 당연히 뭐 니스가 지금 더 좋은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지금 니스가 좀 주축 선수들의 어느 정도 결장이 좀 많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그래도 지금 뭐 원정 생테티엔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니스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니스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준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니스와 이제 생테티엔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LADBC 경기 지볼레 대 알크마르. 자, 지볼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지볼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헤라클레스 상대로 대승을 거두거나, 그리고 이제 트벤테 상대로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확실히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지볼레 같은 경우에는 뭐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좀 긴 부진을 좀 이어갈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빠르게 좀 페이스를 좀 찾았다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전 뭐 몇 경기 동안 이제 득점력이 많이 저조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두 경기 연속 골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제 공격이 확 살아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직전 경기 헤이렌베인 상대로는 무려 9골을 넣으며 이제 보기 드문 스코어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공격이 지금 확실히 이제 좀 살아난 그런 좀 알크마르라고 부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공격 흐름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는 게 지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봤고, 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원정이라 해도 알크마르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확실히 뭐 지금 지볼레에 비해 좀 중원도 탄탄한 그런 알크마르기 때문에 좀 중원에서도 좀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래 좀 기동성이 좀 살아나면서 알크마르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알크마르의 그런 좀 효율적인 공격을 좀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할 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알크마르가 이제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에서도 좀 주도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이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볼레 같은 경우는 뭐 기존보다는 좀 수비 라인이 높고, 그리고 좀 측면 수비가 어느 정도 좀 취약하다 보니까 알크마르가 좀 침투나 이제 좀 측면에서의 그런 좀 전개가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볼레도 좀 최근 이제 뭐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알크마르에 좀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전력 또한 어느 정도 좀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지금 현재 좀 굉장히 지금 뭐 뜨거운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알크마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알크마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알크마르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크시티 대 헐시티. 자,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헐시티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중입니다. 자,
자, 일단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로진을 좀 필두로 이제 주축 선수들 다수가 이제 좀 팀을 떠나면서 이제 이번 시즌 전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반영하듯 이제 인게임 내에서의 현재 뭐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좀 승이 없을 만큼 좀 긴 부진을 좀 겪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좀 강점이었던 그런 좀 공격력마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는 좀 공격 템포가 굉장히 좀 빠른 팀으로 이제 좀 손꼽혔지만, 이제 이번 시즌은 확실히 좀 주축 전력들이 다수 이제 좀 떠나면서 확실히 공격 템포가 많이 느려졌고, 그리고 전개 또한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점유율 면에서는 헐시티가 좀 더 좀 높게 가져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높아도 이제 빌드업이 잘 안 돼서 자기 진영에서 좀 무의미하게 공이 도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헐시티의 그런 효율적인 플레이를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이런 좀 경기력을 봤을 때는 확실히 헐시티에 대한 좀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헐시티 상대로 그래도 이제 스토크시티가 홈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며 좀 더 약간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드려봤고, 자, 뭐 게다가 뭐 이제 현재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이제 골 가뭄에도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 스토크시티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토크시티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크시티 승. 확실히 좀 워낙 지금 헐시티가 많이 좀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스토크 사이드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번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뭐 헐시티도 헐시티지만 스토크시티 역시 뭐 지금 공격 전개가 그리 뭐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저득점 양상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이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